부산 시민의 부산 시민을 위한 방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누구도 소외 없는 방송, 누구도 차별 없는 방송, 본격 부산 시민 참여 방송, 부산 탐구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산의 구석구석 크고 작은 소식을 알리는 본격 부산 시민 참여 방송, 부산 탐구생활의 진행을 맡은 저는 부산을 정말 사랑하는 청년 오지라퍼 시민 MC 허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탐구생활은 1월 한 달간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새로운 시대를 끌어갈 주역인데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M4세대, 혼족, 헬조선과 같은 어두운 이야기가 청년을 수식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왜 이토록 우울하고 외로운지 부산 탐구생활에서 조목조목 짚어봅니다. 이름하여 청춘 유감 2편 외로운 청년들. 요즘 마음이 힘든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청년 1000명 중 절반이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고민거리로는 돈과 일자리라고 하는데요. 앞길이 창창해야 할 청년들이 어째서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암담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부산 청년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문화기획자 박유빈 씨, 그리고 청년활동가 김영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공연, 파티, 그리고 축제 쪽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문화기획자 박유빈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청년가치협동조합 회장 김영준입니다. 청년가치협동조합은 반송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청년단체이고 반송의 청년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두 분은 부산 청년이 맞으신가요? 네, 사투리 쓰고요. 건물주 아니고. 학자금 대출도 있어야 되죠. 네, 맞네요. 맞습니다. 두 분을 부산 청년으로 임명합니다. 자, 앞에 여러 신조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취준생, 이생망, 혼밥, 헬조선, M4세대. 대체적으로 암울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어두운 단어가 청년을 설명하는 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나씩 같이 읽어볼까요? 유빈 씨가 먼저 골라주시겠어요? 저는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단어인가요? 이번 생은 망했어의 줄임말이죠. 네, 언제부턴가 제 주변에서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데이트를 못하고, 취업이 안 돼서 우울하고, 또는 월세가 비싸서 학점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말들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도 이제 건강검진으로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 우울증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럼 영준 씨는 여기서 어떤 단어가 제일 공감되나요? 네, 저는 M4 세대를 골랐는데요. 요새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3포 세대였잖아요. 그때는 이제 결혼과 출산, 연애를 이제 포기하는 세대였는데 요즘은 여행이나 취업, 그리고 꿈이나 이런 것까지 포기해야 되는,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공동체 활동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꿈이 있고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M-3포 세대 정도 되겠네요. 저도 M4 세대라는 말이 제일 공감이 가요. 먹고 살기 팍팍해지다 보니까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단어가 유행한 것도 청년들이 불경기에 자신의 처지를 위안 삼으면서 소소한 것으로부터 행복을 찾아서 이런 단어가 유행하게 된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네,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하는데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진 않네요. 언제부터 우리의 꿈이 이렇게 사소해졌는지 싶기도 하고요. 네, 다음 단어 한번 골라볼까요?
네, 다음에 고른 단어는 혼족입니다. 요새 혼자 뭘 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하나의 문화로 이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매우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취업 준비나 이런 것도 되게 어렵고 이제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포기하면서 혼자 생활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요즘 식당에는 혼족들을 위한 1인 세트 메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빈 씨는 혼족이신가요? 네, 저는 혼족 중에서도 아주 외향적인 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혹 혼족 문화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집에서만 지내는 집순이, 집돌이로 지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친구가 없나? 뭐 아니면은 왜 혼자 다녀?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들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좀 저 같은 혼족들은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과 권리를 찾기 위해 혼자서라도 밖으로 나섭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혼자 지내는 친구들이 걱정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만이라도 정말 행복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유빈 씨가 지난해 혼족들을 위한 재미난 축제를 기획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해 가을에 2018 혼족문화축제 홀로그램이라는 행사를 기획했는데요. 1인 가구와 혼자서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혼족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싶었고요. 혼족이 아닌 일반 대중분들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면서 과거의 왕따나 아웃사이더 같은 부정적인 인식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 이런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혼족을 대표해서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축제인데 다들 혼자 놀고 있어서 이상해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가 즐거워 보여서 참 신기했습니다. 네, 혼족들의 취미를 체험하는 부스를 준비했었어요. 혼자 앉아서 컬러링을 색칠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슬라임을 만들어서 직접 만지면서 놀기도 하고요. 그리고 1대1 여행 상담 부스를 만들어서 여행 상담사가 혼족 여행을 코칭해주는 부스가 있었습니다. 또 혼자 사시는 자취하는 혼족들을 위해서 편의점 요리 경연 대회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혼족들은 어떻게 축제를 즐겼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축제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네, 유빈 씨는 부산 대표 혼족이신데 이제 혼족들을 위한 이제 이런 행사를 만드셨잖아요. 이걸 만들면서 이제 많은 분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혼자 지내시다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들을 해보니까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혼자 문화를 즐긴다고 해서 항상 혼자 지내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어울리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 혼자 지내는 거는 너무 외톨이 같잖아요. 2017년에 1인 가구 수가 전체의 30% 가까이 된다고 해요. 저는 이 혼족 열풍이 잠깐 반짝하고 마는 유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여러 이유로 인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있는데 이런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리고 그것을 응원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24살 청년이 숨진 지 4개월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은 청년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숨진 청년을 발견한 사람은 밀린 월세 때문에 강제 집행을 나온 법원의 집행관이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청년들이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걸 사회 문제라고 봐도 모자람이 없는데요. 영준 씨는 반송에서 공동체 실험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저는 지금 반송에서 산 지 4년이 되었고 활동한 지는 이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같이 활동하는 청년들을 열매 청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얘기한 카페 나무라는 공간에서 이제 열매 청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고, 이제 열정적이고 매력적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이용해서 이제 지역과 마을에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이제 청년과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마을의 다양한 것들을 바꿔가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지역에서 이제 을에 위치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열정적이고 매력적인 청년, 그래서 열매 청년, 참 멋진 말이네요. 구체적으로 열매 청년들은 어떤 일들을 하시죠? 저희는 반송의 청년,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들의 꿈을 지지해주고 또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반송여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중간에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차도로 많이 등교를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차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 학생들이 위험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거를 첫 번째 공약으로 뽑았지만 그동안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번에는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반송의 청년들이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러 가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제안을 했고, 이제 청소년들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집회를 열고 뭐 기자회견이나 서명까지 하면서 지금은 이제 구청에서 내년 신학기에는 새 인도로 다닐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행동력이 좋으시네요.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불편한 것들이 많죠. 하지만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건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함께 문제를 풀어보자고 노력하는 것들이 정말 멋지네요. 네, 그리고 저희는 또 반송으로 이사 오는 청년들을 맞이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부터 시작했었는데, 반송이 지역 특성상 이제 노인 인구가 되게 많고 또 전입해오는 청년들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마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선물 꾸러미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들어온 청년에게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반송에 들어오기 정말 잘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 선물 꾸러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참 궁금한데 혹시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생활용품들이 들어있고 컵이나 뭐 물티슈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반송 지역 맛집이나 술집 이런 것들 알릴 수 있는 책자를 또 같이 마련해서
넣을 예정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카페나무 50% 할인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동네에서 친구이자 동료가 되어가고 있군요. 영준 씨는 열매 청년을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보람을 느끼시나요? 옛날에는 되게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간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보람을 느꼈었는데, 이제 이런 활동들이 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재미만으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되게 보람된다고 많이 느껴집니다, 요즘엔. 개성이 강한 혼족도 매력적이고 함께 터전을 만드는 활동도 멋집니다. 두 분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TV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청년을 대표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사회는 점점 청년들을 무리로부터 소외시키고, 그런 청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혼종 문화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공동체 생활을 정말 지지하고 공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공동체 생활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건강한 개인이 건강한 사회와 공동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더 고립되지 않게 혼자 있는 순간에도 기쁨과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 성장을 찾을 수 있는 문화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생망이란 단어를 집어 던지고 함께의 가치라는 말을 새로 쓰고 싶습니다. 저희 청년가치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with value라는 단어거든요. 이 함께의 가치라는 의미인데, 저는 함께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이 외로운 청년들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요즘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도 되게 개별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무거운 사회, 무거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혼자 감당하는 건 너무나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할 때 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송의 카페나무로 오시면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의 대표 청년 두 분이시죠. 문화기획자 박유빈 씨, 그리고 청년가치협동조합의 김영준 씨와 함께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짚어봤습니다. 청년들이 혼자 있어서도 외롭지 않는 건강한 세상을 꿈꿉니다. 지금까지 청춘 유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 취업률 42.7%, 월 평균 소득 130만 원, 학자금 대출은 39%. 헬조선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청년들 취업하기 어렵다 하는데요. 이 문제 참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인구가 전체의 60%라면 청년은 그 중에 42.7%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0.6% 인상됐다고는 하나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생활비, 고용률이 낮으니 자연스레 취업 준비 기간이 늘어납니다. 청년들에겐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버틸 수 있는 생활비가 매우 절실합니다. 평균 주거비 35만 원, 식비 31만 원, 여기다 교통비 7만 원, 관리비, 인터넷, 휴대폰 요금이 10만 원이니 숨만 쉬고 살아도 나가는 돈이 약 8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때문에 취업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일명 치포족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잡코리아가 지난해 취업준비생 1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 준비를 하면서 생활고 수준의 극심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21%에 달했습니다. 대출, 학자금 대출까지 있으면 평균 이자로 5만 원을 더 지출해야 하는데요. 청년 중 39%가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을 갚아야 하고 대출 총액은 평균 1,353만 원에 달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주관하는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파산, 개인회생, 사망 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학자금 대출 규모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빚을 진 대학생들이 취업난을 겪으며 학자금 대출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개인 회생 절차를 밟은 청년이 437명, 파산 면책을 밟은 청년이 207명입니다. 한편 대학을 가지 않은 고졸 이하의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은 없지만 응답자의 26%가 생활비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에 힘차게 발을 내디뎌야 할 청년들이 경제 사정과 함께 신용마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류, 청년들이 취업, 생활비, 대출 등에 시달리다 보니 사람들과 교류하고 일상을 즐기는 문화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청년 중 60%가 영화 관람이나 도서 구입과 같은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50%는 저축이나 보험을 들지 못하고 있으며 55%는 운동화나 옷과 같은 쇼핑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 중 4%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청년들이 집에서 음식 방송을 보며 홀로 편의점 음식을 사다 먹는 게 일상이 되고 큰 꿈은 꾸지 못하고 소확행을 찾는 게 유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점도 많은데요. 실제로 20대 청년들의 우울증 발병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도 5만 명 수준이었던 20대 우울증 환자가 2017년에는 7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5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우울증 환자 수가 약 15%에 늘어난 것에 비하면 아주 큰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취업, 생활비, 대출, 교류 부분에서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알아봤습니다. 이 수치만으로 청년들의 속사정을 다 알 수는 없을 텐데요. 씁쓸해서 정말 유감입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유감스러운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모두의 공감으로 하나둘 나아가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부산 탐구생활은 오늘날 청년의 자아상을 그려봤습니다. 혼자서도 멋지게 시간을 보내는 혼족부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든든한 청년 공동체까지 청년들의 여러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청년의 자아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찬 표정일지 아니면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어두운 표정일지 어떤 얼굴이 될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 거 아닐까요? 부산 탐구생활에서는 시민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이야기가 있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픈 일이 있다면 문을 두드려 주세요. 신나는 장기자랑부터 함께 풀고 싶은 지역 문제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 부산 시민 참여 방송 부산 탐구생활 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